우리 구독자들, 시청자들이 궁금한 게 네. 결혼 비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희가 몇 회에 걸쳐서 결혼 비용을 어떻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불구하고 그 회차를 못 본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. 결혼 비용 중에서도 어떤 면, 뭐, 그러니까 뭐 계약금, 지불 방식. 지불 방식 어떻게 되는지. 그 결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은 보통 업체들마다 몇 가지가 달라요. 자, 보통, 계약금을 내고 진행을 이제 시작하겠죠. 어느 업체든지. 근데 이제 현지에서 맞선을 보는 업체들은 계약금 내고, 그 다음에 중간에 올 때 중도금이라고 일부 또 받는 업체가 있고 안 받는 업체가 있고, 그 다음 여기서 진행을 다 하면서 여기서 맞선을 보고 신부가 선택이 되면은 그때 모바일 뱅킹으로 잔금을 쏘라고 하는 업체가 있고, 한국 돌아가서 후불로 내라고 하는 업체가 있고, 다 천차만별이에요. 그러면 또 한국에서 영상 맞선을 보는 업체들은 계약금을 내고 영상 맞선을 보고 선택이 되면은 중도금을 내라 그래요. 중도금을 내야 신부가 기숙사에 입소를 하면은 막 공부도 시작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, 그러면은 신부를 만나러 간다? 잔금을 내야만이 오는 업체들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미 베트남에 신부를 만나러 올 때는 이미 완불이 돼갖고 와요. 그래서 여기서 그 신부를 만나보니까 뭔가 아니다, 문제가 생기는 업체들이 있다 이거죠. 근데 모든 업체들은요, 일단은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신랑분이 베트남 와서 다 진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서류 진행이 하고 이제 신부 결혼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? 보통 보면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거의 다 완불이 돼 줘야 돼요. 그래야 진행이 가고, 어떤 업체들은 옛날에는 2차 들어올 때 그때 완불을 시키고 들어온 업체도 있었지만, 지금은 거의 신랑분이 결혼하고 여기서 결혼할 때 잔금을 받는 업체가 많고, 돌아가서 한국에서 내는 업체들도 일부 있고. 그런 업체도 있다는 거 알겠어요. 예. 그러면 결혼한 신랑 입장에서 어떤 업체를 조심해야 됩니까? 돈을 요구하는 방식은. 출발 전에 많이 달라고 하는 업체. 자, 계약금으로 진행을 해서 현지에 와서 만약에 신부가 선택이 안 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들어갖고 거기서 끝을 내도 최소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업체가죠. 그러면 예를 들어 계약금도 천차만별일 거 아닙니까? 조금 받는 업체가 있고 많이 받는 업체. 금액적으로 100만 원, 200만 원 받는 업체도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좀 작게 받는다 그러면 300이에요. 왜? 항공료가 다 포함이 되니까. 근데 좀 더 받는 업체가 500만 원까지 받아요, 보통. 근데 500만 원을 받고 만약에 와서 선택이 안 되거나 본인이 못 하겠다? 그걸 결정을 할 때 신랑분들이요, 500만 원 낸 게 아까운 거야. 그러면 무리수가 가는 거예요. 진행을 하고. 또 그 다음에 계약금을 500만 원을 주놓고 영상 맞선을 봤어요. 신부를 보러 가는데 1,몇백만 원을 더 내야 돼. 이 500만 원 때문에 1,몇백만 원을 더 내고 여기 와보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럼 여기 와서는 신랑분은 이미 완전히 얼이 돼버리는 거예요. 응? 얼이 됐을 때는 업체에 끌려가는 거예요. 저 신부가 어떻고 저 신부를 하세요. 업체 가서 권하면은 할 수밖에 없고. 어쩔 수 없이 하는 과정. 그럼 노사님 어떻게 진행하세요? 저는, 저희 업체는 계약금 무조건 300 받습니다. 그 다음, 예, 받고 그걸로 비행기표 발권하고 출발 전 서류 준비하고 현지에 와서 맞선을 보고, 맞선을 받고 신부가 선택이 되면은 신부 학당비, 기숙사비, 신부 소개비를 올 때 지참하고 오라 그래서 선택이 된 다음에 이거는 저희 업체에 줍니다. 나머지 잔금은 신랑분이 여기서 7박 8일 동안 모든 게 끝이 나고 한국 돌아가서 그 다음 주에 저희들은 지불하는 방식이에요.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거는 고객 후불 방식이에요. 근데 현지에서 신부가 선택이 되면서 다 완불을 시켜달라는 업체도 있어요. 거기까지도 그나마 덜해요.
근데 출발 전에 환불을 해야 되는 업체가 있다는 건 그거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. 만약에 노자연 진행 방식에서 계약금 들고 와서 결혼했어요. 네. 근데 말씀하다시피 중간에 점검 과정에서 신부하고 파혼을 하게 됐어. 완불이 된 상태에서 네. 어떻게 됩니까? 자, 저희는 계약을 할 때, 처음에 신랑분 계약을 할 때 다 설명합니다. 자, 저희들 계약서는 표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는 파혼을 하고 뭐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. 없고 신랑이 계약을 취소했을 때 여기서 취소할 때 몇 프로 내야 되고 여기서 취소할 때 몇 프로 내야 되고 이렇게 그 기준을 갖고. 근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도 상당히 높아요. 베트남에 왔다. 총 비용의 40%를 내게끔 돼 있어요. 왔다 그러면은 맞선을 받다 그러면은 또 50%가 돼 있어요. 성혼이 됐다 그러면은 90%예요. 그게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자, 저희들은 그거는 무시합니다. 신랑분한테 제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설명을 합니다. 자, 계약을 하고 와서 선택이 되면은 선택이 돼서 성혼이 되고 이러면은 일단 계약은 취소할 수는 없으나 취소를 할 경우에는 잔금은 다 지불해야 됩니다. 단 이 결혼 기간 동안에 파혼이 됐을 때는 소정의 금액 얼마를 신랑분이 내면은 재결혼을 한다는 금액을 제가 명시해 드립니다. 그거는 금액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신랑분들한테 처음에 했을 때 신랑분이 많이 내네요. 저기는 이런 소리가 없을 정도의 금액입니다. 그 다음에 신부가 이제 기숙사 생활에서 신부가 문제가 되든 이렇게 돼서 신부가 만약에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. 신부가 저희들 합니다. 교통사고가 나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 갖고 사람이 뭐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어떤 경우도 모르잖아요. 모든 그 전제를 다 설명을 합니다. 신랑의 변심, 신부의 변심, 천재지변, 신부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서 파혼을 했을 때 신랑이 재결혼을 원할 시에는 얼마의 금액으로서 재결혼을 진행한다. 그것도 신랑분들한테 제가부터 다 설명했을 때 신랑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. 왜? 그 금액에는 저희도 보태는 금액입니다. 저희들은.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 신랑분이 신부가 문제가 있어서 파혼을 요구하면은 업체 사장들이나 하면 문제가 아니다고 신랑분들한테 도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로 위자료를 달라고 줘야 된다는 그 위자료 금액이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. 상당히 높은 금액이에요. 그래서 저는 신랑분들이 제발 계약하실 때 계약서를 좀 자세히 읽어보고 계약을 하시라고. 안 읽어보고 금액만 보고 계약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. 왜? 표준약관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닌 업체. 표준약관 계약서를 안 쓰고 회사의 자체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. 거기는 금액 얼마 돼 있고 뒤로 쭉 가면은 위자료 부분에 어느 부분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뭘 안 보고 나서 사인해요. 나중에 신부가 문제가 있어 뭐 어떤 파혼하려고 그러면은 위자료 줘야 된다고. 사장님은 파혼을 해도 그런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지 않는다? 자, 저는 신랑분한테 합니다. 신랑분의 진짜 변심으로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를 줄 수도 있다. 사실 금액은 신랑분이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 금액입니다. 이 금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모든 신랑들이 사전에 설명을 해요. 저는 계약할 때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성혼이 될 때 그걸 다시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면서 신랑분하고 저하고 약정서를 작성을 해요.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계약서에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요. 이 이외의 사항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랑과의 별도 특약을 작성할 수 있다. 그래서 그 특약 사항은
위자료를 줄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 이낸다 하는 그 금액을 신랑분들이 성혼을 할 때 또는 제가 처음에 계약할 때 그 용지를 한번 보여줍니다. 요 금액으로 합니다 했을 때 신랑분이 너무 많아야 하거나 계약 안 할래요 이 정도 금액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. 충분히 신랑분들이 납득될 수 있는 소액의 금액이에요. 근데 처음부터 제가 어떤 업체는 9,000불, 10,000불이라는 그걸 명시해 놓는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. 심지어 결혼을 파혼을 하려니까 10,000불을 내라 그래요. 그러면 10,000불을 안 내고 자기 업체에 재계약을 하고 다시 시작하면은 10,000불을 안 내도 됩니다. 이런 업체가 있었어요. 어떤 신랑분이 저한테 구독자분 중에서 문의가 왔던 분 중에 그러면은 처음부터 새로운 결혼 비용을 낼 때는 위자료 안 내도 되고 안 할 때는 위자료를 내야 되고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위자료를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신랑분들이